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집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세가 이제 부과되는데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5월 안에 매물을 팔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에스크로 정현태 대표 세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네. 네, 세무사님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보유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에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죠. 계실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네. 6월 1일이라는 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과세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과세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6월 1일이죠. 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네. 예, 예. 그렇다면 6월 1일 이전에 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네네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이 줄어드는 경우인데 뭐 네. 다주택자라고 그러면 이주택자부터가 다주택자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뭐 삼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주택자가 되고 그렇죠. 이주택자 같은 경우 일주택자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줄어들 수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이라든지 3주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좀 더 고율의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이 5월 28일이고 과연 6월 1일 전에 집을 판다라는 네.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그러니까요. 건데 네, 다른 네. 방법은 없을까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잔금 청산일 기준이니까 지금 뭐 이걸 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빨리 부동산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1일 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서 재산세 부과 내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면해보겠다. 네. 이거는 좀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다든지 네. 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증여 역시 세율이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기 때문에 쉽지 그렇죠. 않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공시가액, 특히 주택 공시가액 뭐 중에서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요, 네.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단독주택도 상당히 많이 올렸고, 네. 그다음에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뭐 용산, 뭐 여기 상암지구까지 네. 상당히 많이 공시가액 조정을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또 그것도 문제인데 또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또 세율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바꾸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3주택자 이상이라든지 네. 조정지역 대상 내 2주택자 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세율로 그러니까 세금을 더 중과해서 최고 세율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율은 뭐 2.7%가 네. 최고 세율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조정지역 내 또 3주택 이상 이런 부분들은 3.2%까지 이렇게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네.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사실 뭐 아까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팔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국세고 그다음에 재산세라는 게 둘 다 보유세거든요. 네네.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 상당히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세는 최고 세율이 0.4%밖에 안 돼요. 네네. 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많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네.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재산세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재산세만 내게 되면 상당히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6억 기준 시가 기준이니까 공시가격으로 6억 이하이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자라고 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만큼은 안 내기겠다.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공시가격으로 6억이 안 되는 부동산을 뭐 가지고 있다. 요거는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다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적으로는 특히 보유세 부분에선 재산세만 내면 되니까요. 그죠? 네. 네,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좀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지 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사례자 박 씨예요. 이제 2주택자인데 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2019년 공시가격이 7억 5,400만 원짜리 하는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4억 600만 원짜리 또 다른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앞에 아파트는 전세고요. 네네네. 제 아파트는 본인이 살고 있는 네, 아파트라고. 그 본인이 하나 네.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전세를 주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금이 부담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네. 이제 공시 가격 제가 말씀드렸듯이 둘 다 아파트지만 이 공시 가격이 지금 동작구 상도동 동작구죠. 요 흑석동이군요. 네, 흑석동 흑석동이요.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조정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시 가격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조정 지역 내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또 공정가액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공정가액을 싹 다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뭐 80%, 85% 이렇게 적용받는데 네, 그렇죠. 그거를 지금 작년에 80% 적용했는데 올해는 또 85%로 올렸어요. 이렇다 보니까 한 598만 원, 한 600만 원 가까이 이제 이번에 과세가 되고요. 네. 한 작년 기준보다 한 260만 원, 260만 원이 더 과세된 기준으로 제가 그 원인을 제가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과세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주택 하나만 매매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하나만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빠져요. 왜냐하면 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내지는 공시가의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라고 하면은요. 다 재산세를 내는 것으로 납세 의무를 완료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정지역 내에 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주택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발빠른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 시점 뒤쪽으로 이제 6월 1일 이후에 이제 과세 기준을 뒤로 미쳐서 매수 시점을 잡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네, 이 네.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매수 시점이 언제가 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6월 1일 날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면 과세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세금은 안 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자는 매수 시점을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늦추려고 할 것이고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빨리 팔아가지고 그 6월 1일 날 자기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하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저는 그 정보를 우리는 이 정보가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협상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매수자가 많겠습니까? 매도자가 많겠습니까? 매도자가 많겠죠. 그렇다고 하면 누가 협상 주도권을 지냐면은 아무래도 매수자가 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매수자한테 돌아갈 것이다. 근데 내가 이 정보를 모르고 있는 매수자라면 좀 일찍 산다라고 하면 자기가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뭐 결과적으로 증여라든지 임대사업자 등 여러 가지 세금 감면 방법들이 있는데 뭐 증여세율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좀 조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하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다주택자라고 하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3주택자 이상이라면 세율이 최고 세율이요. 네. 그 62%가 적용되면 42%인데 거기에 20%가 더 추가 더해져서, 적용돼서 네. 거의 또 썰택스인 주민세까지 하면 거의 6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진짜 많네요. 양도 차익이 상당히 큰 경우라면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부담부 증여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예. 양도세와 그 증여세를 이제 나누어서 내는데 네. 공히 둘 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방법이 뭔지를 판단하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현태 세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